기생과 수녀. 박윤미. 2, 3주 전부터 50대 중반의 남자 한 분이 중풍 후유증으로 침을 맞으러 오시는데 마비 증상이 심하지는 않고 혈색도 좋은 편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표정도 늘 밝으시고 가끔 과일이나 과자를 사다 주시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신다. 그런데 오늘 침을 놓다가 그 환자와 나 사이의 전생 인연을 보게 되었다. 러시아였고 큰 성당이 보이고 내가 수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의 환자는 그 성당의 신부였다. 그때 살아가던 모습이 영화처럼 보이며 동시에 환자의 영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관에서 필름을 보면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이다. 환자의 영이 말했다. 미카엘라 수녀, 나 쿤투 신부요. 정말 반갑소.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수녀였소.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 그러나 당신처럼 예쁜 여자가 세속의 즐거움을 그토록 차단하며 살아가다니 나는 너무 안타까웠소. 신부님,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지요. 감사해요. 열심히 치료해 드릴게요. 나의 20대 초반쯤 되는 모습이 보였다. 분홍빛 볼에 검은 눈동자가 빛나는 예쁜 얼굴이었고 내 마음은 신에 대한 충성과 열정으로 꽉 차 있었다. 쿤투 신부는 유머러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바람둥이였고 일부 수녀들과 연애를 즐기기도 했다. 그가 나를 유혹하려 했지만 나는 요지부동으로 계율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나 너무 꼿꼿하기만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때마다 쿤투 신부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때 나를 도와준 인연으로 지금 내게 환자로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수녀로 살던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다. 추운 겨울에 꽁꽁 언 손으로 성당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고 혼자 성당 안에서 무릎 꿇고 앉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위의 동료 수녀들과 신부들 중에는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며 성직을 하나의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었고 나는 평생 신에게 봉사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나이가 들어 60살쯤 되어 보이는 내 모습이 보인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깡 마르고 주름진 얼굴이 날카롭고 고집스러워 보인다. 곧 나는 임종을 맞았고 내 장례식 모습이 보였다.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청정했던 수녀 생활을 칭송했다. 그러나 관 속에 누워있는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으로 괴로울 뿐이었다. 나는 평생 계율을 지키고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런 자신을 내세우고 스스로 고고하다는 생각에 빠져 주위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 마음은 진리와는 거리가 먼 마음이었고 나는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수행자였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고집스럽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일주일 전에는 내가 기생이었을 때의 전생과 관련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직원들에게 무례한 언동을 일삼는 분이어서 모두 싫어하는 환자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만은 늘 깍듯해서 우리가 특이하다고 생각해왔던 분이었다. 그날 침을 놓으려고 다가서니 그분이 고을 사또의 모습으로 앉아있고 내가 기생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날아갈 듯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 조선시대쯤 되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반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로부터 많은 돈과 편리를 얻었다. 그 빚으로 내게 치료받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수녀와 기생이라는 대비적인 전생을 보면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대학생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다. 외면적으로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명문대 학생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 남학생들과의 데이트를 즐겼지만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다. 내가 필요할 때 적당히 이용하고 너무 친해진다 싶으면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개방적인 이성관계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속으로 멸시했었다. 나는 누구와 데이트를 하더라도 밤 10시 안에는 집에 들어갔었고 그런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었다. 이성교제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데이트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의 고민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수녀였던 전생과 기생이었던 전생을 보면서 내면의 모순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남자를 유혹하여 필요한 것을 얻어내던 기생의 습성이 영혼에 각인되어 현생에서도 내 필요에 따라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아왔고 계율을 내세웠던 수녀였을 때의 인식 또한 영혼에 각인되어 이성교제를 혐오하고 혼자 고고한 척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개의 인식이 내면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 두 가지 인식 모두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내 필요에 의해 상대를 현혹해서 이득을 얻는 습성은 말할 것도 없이 버려야 할 대상이지만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라는 식의 교만 또한 나를 병들게 하는 마음이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불교 수행을 하고자 애썼지만 이득을 위해 머리 쓰는 습성과 교만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기만 했다. 미처 자신을 의식하기도 전에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진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생을 보면서 그런 나쁜 인식들이 얼마나 내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소한 습관 하나도 고치기 힘든데 세세생생 각인된 그런 인식들을 한순간에 버리려 했던 것이 내 욕심이었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스러워했던 것도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왔고 그 결과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확연히 알고 그러고 나서 나태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